식팩트 식구 여러분, 오늘도 시원하고 향긋한 커피 한 잔 기분 좋게 드셨소? 대한민국 성인 1인당 1년에 마시는 커피가 무려 400잔이 넘는단께요. 전 세계적으로는 매일 20억 잔이 소비되는 그야말로 모두의 소울푸드이자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의 작은 호사란께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윽한 커피 향을 맡으면 머리가 상쾌해지고 식사 후 마시는 깔끔한 아메리카노 한 잔은 10년 묵은 체증도 내려보내는 기분이 들지요. 그런데 식구분들, 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마시는 이 검은 액체가 내 몸에 들어가서 보약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 간과 위장, 혈관을 망치는 독이 되고 있는지 깊게 고민해 보셨소? 커피 하루 2잔 마시면 당뇨랑 간암을 예방해준다. 아니다. 공복에 마시면 위장 다 뚫리고 심장 쿵쾅거려 큰일 난다. 식탁 위에서 의견이 팽팽하고 소문만 무성합니다. 오늘 식팩트에서 하버드 보건대학원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미국 심장협회에 검증된 연구 자료와 최신 의학 논문들을 싹 끌어모아서 커피의 탄생, 역사부터 내 몸을 살리는 올바른 섭취법까지 아주 오지게 파헤쳐 드릴 테니 딱 집중해서 들어보시오잉.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평생 커피 마시면서 건강 걱정할 일 싹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커피, 대체 언제부터 사람이 마시기 시작했을까요? 시작은 6세기 에티오피아의 푸른 고원지대였습니다. 칼디라는 염소치기 소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염소들이 빨간 열매를 따 먹더니 밤이 되어도 잠도 안 자고 신나게 춤을 추는 걸 발견했다네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커피체리였어요. 초기에는 종교 수도자들이 밤샘 기도나 수행을 할 때 졸음을 쫓는 약이나 각성제로 쓰였지요. 이후 이슬람 세계를 거쳐 16세기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는 처음엔 검고 자극적이라 해서 악마의 음료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소. 하지만 교황 클레멘스 8세가 커피를 직접 맛보고는 이 뛰어난 음료를 이교도들만 마시게 두는 건 아깝다 하면서 커피의 세례를 내려버렸소. 그때부터 전 유럽인과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음료로 대중화되었던 것이죠. 식물학적으로 커피는 꼭두선이과 커피나무 열매의 씨앗, 즉 생두란께요. 우리가 접하는 원두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고지대에서 정성껏 재배되어 풍부한 과일 향과 기분 좋은 신맛이 특징인 아라비카 품종입니다. 고급 스페셜티 커피나 핸드드립에 많이 쓰이죠. 둘째는 평지에서 잘 자라고 병충해에 강하며 카페인 함량이 높고 쌉싸름한 맛이 강한 로부스타 품종입니다. 구수한 맛이 나서 인스턴트 믹스커피나 블렌딩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아무 맛도 안 나는 딱딱하고 초록색인 생두에 200도 이상의 열을 가해 볶는 과정을 로스팅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수백 가지의 화학적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면서 800가지가 넘는 감칠맛과 향미가 비로소 깨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렇다면 커피는 대체 어떤 원리로 마시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고 피로를 싹 가시게 만드는 걸까요?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뇌를 열심히 쓰면 체내 에너지 물질이 분해되면서 아데노신이라는 피로 물질이 쌓입니다. 이 아데노신이 뇌 신경세포의 수용체에 딱 결합을 해야 뇌가 오늘 일 많이 했네, 피곤하니까 잠을 자자 하고 수면 신호를 보낸단께요. 그런데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서 진짜 아데노신인 척 수용체 자리를 먼저 싹 차단해버립니다. 한마디로 몸은 피곤한 상태인데 뇌가 피로 신호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가짜로 속여서 각성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밤 10시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도 10분 만에 코를 골며 숙면을 취하시는데 어떤 분은 낮 점심때 한 모금만 마셔도 밤새 가슴이 쿵쾅거리고 불면증에 시달린단께요.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하고 자책하실 필요 없소. 분당 서울대병원과 유전자 연구에 따르면 이건 내가 예민해서가 아니라 간에 존재하는 타고난 CYP1A2 유전자 때문이요. 우리 간에서는 카페인을 해독하고 분해하는 효소가 나오는데 이 유전자 대사 속도가 빠른 분들은 카페인이 들어와도 착착 해독해 불어요. 하지만 유전자 대사 속도가 느린 분들은 똑같이 한 잔을 마셔도 카페인이 몸속에 8시간, 10시간 이상 남아 가슴 두근거림과 불안, 불면증을 유발한단께요. 즉, 커피에 민감한 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타고난 체질 문제라는 말씀 옳시다. 그렇다면 내 체질에 맞춰 적당량의 블랙커피를 드실 경우 우리 몸에는 어떤 대박 사건이 일어날까요? 하버드 보건대학원과 학계가 입증한 핵심 건강 효능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당뇨병 위험을 대폭 낮춰줍니다. 커피 속에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이 풍부합니다. 계명대 의대 및 질병관리청 역학조사에 따르면 블랙커피를 하루 2잔 이상 마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제2형 당뇨병이나 당뇨, 전단계 위험이 무려 39%나 낮아졌소. 클로로겐산이 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키고 식사 후 혈관 벽을 파괴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꺾어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간 건강 및 간암 예방입니다. 오직 커피에만 존재하는 카와엘 성분과 항산화 물질은 간 효소 수치를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간이 딱딱하게 굳는 간경변증을 막아줍니다. 하루 커피 2잔 이상은 간암 발생률을 절반 가까이 낮춘다는 것이 이미 전 세계 의학계의 확고한 정설입니다. 안동대 연구에서는 카와엘 성분이 유방암, 췌장암, 대장암 세포를 스스로 사멸시키고 암세포가 자라나는 신생혈관 생성을 막아준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단께요. 셋째, 심뇌혈관 질환 예방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과학 성명에 따르면 적당량의 커피 섭취는 심장병, 뇌졸중, 심부전 위험을 오히려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뇌 기능 활성화와 치매 예방입니다. 카페인과 항산화 성분이 당이 기억력과 집중력을 올려주고 나이 들면서 찾아오는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발생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다섯째, 우울증 감소 효과입니다. 커피 향과 성분은 뇌 속 쾌락,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울감을 씻어내는 데 유익합니다. 아따, 이렇게 들으면 커피가 불로초 같지만 잘못 마시면 내 몸을 무섭게 위협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할 5가지 부작용입니다. 첫째, 공복 속쓰림과 역류성 식도염.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폭발적으로 촉진하고 위장 식도 괄약근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아침 공복에 맹속으로 커피를 마시면 위 점막이 자극받아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식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혈관을 막는 숨은 기름때 카페스톨. 나는 설탕 안 넣은 블랙커피만 마시니까 고지혈증 걱정 없어 하셨다면 큰일 납니다. 커피 원두에는 카페스톨이라는 식물성 기름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커피 표면에 뜨는 하얀 거품에 많습니다. 이 기름이 간으로 들어가면 간의 콜레스테롤 조절 기능을 방해해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 올려버립니다. 유럽심장학회에서는 하루 9잔 이상 마시면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25%까지 높아진다고 경고했단께요. 셋째, 칼슘 흡수 방해와 골다공증 위험. 커피의 이뇨작용은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드는데 이때 체내 칼슘과 철분 성분을 함께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커피를 과하게 드시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넷째, 일시적 고혈압과 빈맥. 카페인에 취약하거나 과다 섭취할 경우 순간적으로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이 과도하게 빨리 뛰는 빈맥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첨가물로 인한 대사증후군. 블랙커피가 아닌 설탕, 시럽, 프림이 듬뿍 들어간 믹스커피나 달달한 라떼는 당독소와 포화지방, 과다 섭취로 이어져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주범이 됩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3가지 팩트체크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첫째, 커피를 마시면 몸에 탈수가 온다? 거짓입니다. 카페인의 이뇨작용으로 소변량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커피 음료 자체로 흡수되는 수분량이 더 많아서 일상적인 음용은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단께요. 다만 혈전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피가 끈적해지는 걸 막기 위해 커피 한 잔을 드셨다면 따뜻한 맹물도 꼭 한 잔 같이 챙겨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둘째, 에스프레소가 드립커피보다 카페인이 훨씬 많다? 거짓입니다. 에스프레소는 농도가 진화해서 카페인이 많아 보이지만 20초 만에 높은 압력으로 고속 추출하기 때문에 총 카페인 양은 적습니다. 반면 물과 원두가 오랫동안 만나는 핸드드립 커피나 콜드브루가 한 잔당 들어있는 총 카페인 함량은 훨씬 더 높습니다. 셋째, 디카페인 커피에는 카페인이 전혀 없다? 거짓입니다. 국제 기준상 디카페인은 카페인을 97%에서 99% 이상 제거한 것을 뜻합니다. 한 잔당 1mg에서 7mg 내외에 아주 미량의 카페인은 남아있으므로 극도로 민감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맛도 좋고 건강도 지키는 집에서 커피 마시는 3대 골든타임 규칙을 기억하십시오. 원두는 로스팅 후 2주에서 2달 이내에 소비하는 것이 항산화 성분이 가장 풍부합니다. 그리고 펄펄 끓는 100도 물을 부으면 커피의 탄맛과 쓴맛, 유해 성분이 배출되니 90도에서 93도 사이의 물로 내리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지혈증이나 혈관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종이 필터를 사용하는 드립 커피를 드시오. 종이 필터가 혈관을 막는 카페스톨 기름 성분을 90% 이상 완벽하게 걸러내어 세상에서 가장 깔끔한 보약 커피가 됩니다. 식팩트 식구 여러분, 대한민국 식약처와 미국 FDA가 권장하는 성인 기준. 하루 최대 카페인 섭취량은 400mg 이하, 즉 첨가물 없는 블랙커피 기준 하루 3잔에서 4잔 이내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커피를 마셨을 때 가슴이 뛰거나 잠이 오지 않는다면 디카페인으로 바꾸시거나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공복보다는 식후 30분 뒤 따뜻하게 즐겨보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주방과 식탁 위커피. 지혜로 우리 식구분들 모두 혈관은 깨끗하게, 뇌는 맑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커피 달고
사시는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식팩트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육회상쾌 통쾌하게 건행!